마법사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결계가 쳐져 있는 호그와트. 이런 호그와트에서 어느 날 사람들은 돌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눈을 마주치기만 해도 그 자리에서 즉사해버리고 거울을 통해 반사로 보아도 온몸을 돌로 만들었던 정체불명의 존재. 이 극악무도한 괴물의 이름은 바로 바실리스크. 해리포터 비밀의 방 시리즈에서 최종 보스로 출연한 바 있는데요. 거대한 사이즈뿐만 아니라 강력한 독까지 뿜어내는 바실리스크는 확실히 해리포터에겐 큰 난관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러한 사기적인 능력을 지닌 바실리스크가 바로 서양 신화에서는 오래전부터 실제 기록들을 통해 내려오는 존재였다는 것인데요. 과거 악의 상징으로 전해져 오며 코카트리스라고도 불렸던 바실리스크. 1세기 로마에서부터 기록되어 온 이 사상 최장 역사의 기록. 대체 바실리스크는 어떻게 이토록 오랜 시간을 역사 속에서 전해져 내려온 것일까요? 그들의 실존 증거와 배경에 관해 알아본 오늘의 영상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바실리스크는 그리스 로마 시대에부터 유럽의 전설에서 등장하던 괴물입니다. 거대한 몸집에 긴 꼬리를 가졌으며 커다란 날개로 날아다니며 불을 내뿜는다고 전해져 왔는데요. 신체는 뱀의 형상을 띠며 그의 침과 함께 숨결에도 강력한 독성이 있어 한 번 숨을 내쉬면 바위가 갈라졌고, 또한 살아있는 생명체는 바실리스크를 보는 것만으로 돌로 굳어버리는가 하면 그 숨결은 사람들의 목구멍을 막아 마주한 이들을 순식간에 질식사시켰다고 하는데요. 고대 로마에서의 이 바실리스크에 대한 실제 기록에 따르면 늦은 시간 경계 근무를 서던 한 병사가 순찰 도중 불현듯 나타난 바실리스크와 마주친 내용이 있습니다. 찰나의 순간 병사는 자신의 창으로 바실리스크의 목을 찔렀지만 이내 독이 창을 타고 올라와 그의 손이 썩어 들어가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독은 점점 자신의 손가락과 손목 전체를 감염시켜가게 되었고, 결국 그는 그 이상 자신의 신체가 썩는 걸 막기 위해 직접 자신의 팔을 잘라내어야 했다고 합니다. 바실리스크에 관한 기록은 또 있습니다. 15세기 무렵 유럽에는 매독이 창궐하여 엄청난 피해자가 발생한 바 있는데요. 매독은 지금이야 비교적 흔한 질병이자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기도 하지만 이는 그 당시에 열악했던 위생과 의료 수준에서는 다른 의미로 작용했으며, 매독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웠던 시민들은 이 질병이 바실리스크의 독이라고 믿었습니다. 이처럼 공포의 존재였던 바실리스크는 그 탄생설 또한 의견이 분분했으니, 대표적으로는 두꺼비나 뱀이 수탉의 몸속에 생긴 기형아를 훔쳐 그 알을 부화하게 만들면 탄생한다는 이야기가 있고, 붉은색의 매를 닮은 새 이비스에게서 태어난다, 혹은 따오기의 알로 태어난다는 이야기가 있는 등 그 의견들이 분분했는데요. 이 때문일까요? 바실리스크의 약점은 바로 수탉의 울음소리로 그 소리를 듣기만 해도 바로 죽어버리는 죽음은 어처구니 없는 약점이 있었습니다. 한 일화에서는 안티오케라는 나라의 한 장님의 이야기가 존재하는데, 사막에서 바실리스크를 만났지만 그가 장님이었던 터라 바실리스크의 능력이 먹히지 않았고, 덕분에 이 괴수를 갖은 노력 끝에 훈련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하는데요. 안티오케는 바실리스크가 다른 사람들의 해를 끼치지 못하게 눈도 가렸으나 같이 외출한 날 어처구니 없게도 수탉의 울음소리를 듣게 되었고, 바실리스크는 그 자리에서 괴로워하다 죽고 말았다고 하죠. 이런 치명적인 약점 때문에 주로 하수구나 우물 속에 살던 바실리스크. 그럼에도 어마무시한 일화들 때문에 이들은 영혼을 빨아들이는 괴물, 즉 죽음과 죄악의 상징으로 여겨졌는데요. 그 당시 사람들은 누군가를 날카롭게 쳐다보는 시선을 뱀눈깔이 아닌 바실리스크의 눈이라고 부르기도 했는데요. 이런 바실리스크의 모습은 그리스 로마 시대부터 현재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변화해왔습니다. 이 바실리스크는 고대 로마의 한 학자에게서 시작되었는데요. 그리스어로 왕이라는 단어인 바질에 작다는 뜻의 리스크가 붙어 이 괴수를 바실리스크라 부를 것이라고 한 것에 출발했으며, 이처럼 초기 바실리스크는 25cm의 작은 크기에 새의 상체와 이마에 신점이 있는 동물로서 머리에는 왕관 모양의 뿔을 달고 있는 요상한 뱀이라고 표현되어 있었죠. 그러나 중세에 들어서면서 바실리스크는 점점 과장된 형태로 묘사되었습니다. 기원 후 79년에 기록된 자연사라는 책은 바실리스크를 기록한 가장 최근의 문서인데요. 저자는 해당 문서를 통해 카토불파스라는 괴물을 바실리스크로 비유하며 말하길, 바실리스크는 모든 뱀들의 먹이사슬 위에 있으며 다른 뱀들처럼 머리를 치켜 세워 위협하나 숨만 쉬어도 모든 식물을 파괴한다. 그 괴물의 시체 냄새조차 치명적이며 주변의 모든 나무들이 죽어버렸다 라고 묘사하였습니다. 바실리스크의 존재는 점차 시간이 지나며 그 특징 자체가 혼란스러워졌으며, 울음소리와 함께 불을 내뿜어 죽이는 드래곤의 능력과 상대방의 물건을 만지는 순간 그 상대를 죽게 만드는 능력에 관한 설화까지 생겨났는데요. 유럽의 여러 건물과 동전에까지 새겨져 있는 바실리스크는 과연 실제로 존재했던 걸까요? 일부 학자들은 코브라를 접할 수 없던 유럽 계층들이 새로운 동물에 관한 두려움에 설화를 만들어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가설은 근거 없는 말이 아닙니다. 코브라의 머리 위 뿔, 독을 침뱉듯이 뿜어내는 신체적 능력에 먹잇감에게 다가갈 때 묘한 소리를 내는 특징까지 누가 봐도 코브라의 특징과 유사했죠. 하지만 아직까지 이에 대한 명확한 증거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실리스크가 이토록 서양에서 유명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독교가 기본교였던 당시에는 모든 사람들이 면죄부를 사서라도 구원받고자 했습니다. 기독교의 교리상 악마 같은 존재로 인식되던 바실리스크는 그들을 불안하게 만들었던 두려움을 실체화시킴으로써 소속감을 만들어 주었던 것으로 미루어, 어쩌면 바실리스크 또한 인간의 두려움으로 탄생한 존재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추측을 하게 됩니다. 사람의
사람의 공포심리와 불안감이 만들어낸 존재 바실리스크. 여러분은 이들의 실존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마도 이들은 실존했다기보다도 우리 대한민국에 존재하고 있는 사방신에 관한 이야기처럼 사람들의 믿음과 시대적 배경들이 모여 만들어진 기록상의 존재의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하는 추측을 해봅니다. 오늘 요괴백과사전이 준비한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흥미롭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고 클릭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더 흥미로운 요괴의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드립니다.